안녕하세요. 제가 제 영상 중에 할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달렸었어요. 이제 이해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엑시언트를 2015년 정도 12월 달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거 사기 전에 이제 엑시언트 이제 사기 전에 저는 원래 중고차를 이제 할부를 냈고 이제 타다가 이제 그거 팔고 이제 엑시언트로 바꾼 거거든요. 이제 바꿀 때 이제 제가 남바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9.5톤 남바를 이제 14톤으로 다시 옮긴 거죠. 다시 그쪽으로 올려서 이제 남바를 다시 이제 엑시언트 사면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남바 때는 이제 크게 또 지불하진 않았어요. 이제 좀 더 지불하긴 했었는데 이제 막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 한 200~300 정도를 더 지불했어요. 왜냐면 이제 물류회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14톤 처음에 제가 200조 빌렸는데 한 200 정도 더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임대 남바가 1000만 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냥 200 정도 더 주라 해서 200 그냥 주고 증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남바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물류회사 통해서 딜러를 소개를 받고, 저도 원래 딜러는 다른 분한테 하려고 했는데 물류회사에서 기어코 자기가 그쪽에서 원하는 딜러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소개 받아서 했어요. 강주 쪽에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딜러 만나서 이제 엑시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일단 신용조회를 먼저 하자 하더라고요. 신용조회를 했죠. 근데 했는데 한도가 다 안 나왔었어요. 이제 한도가 다 안 나와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값이라든가 이런 카탈로그를 봤죠. 차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옵션이 골드예요. 골드 14톤 초장축, 그 다음에 14톤 골드가 있고, 그게 또 골드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골드로 했죠. 골드로 하니까 이제 차값은, 그러니까 DC 받기 전에 차값은 1억 4,400이었어요. 할인 받고 하니까 1억 3,800 정도의 할부를 찍었죠. 할부 찍고 나서 이제 윙까지 올려야 되니까 윙까지 이제 윙 한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억 5,800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넣은 거죠. 계약을 넣고 나서 이제 포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딜러하고 했던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부가세 10%니까 10%를 넣는 조건, 차에 이제 원금에 넣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부가세를 이제 턴다가죠. 쉽게 설명해서 부가세를 이제 다시 이제 부가세가 환급 받으면 다시 그걸 메꾸는 걸로, 부가세를 차 산다해도 바로 부가세 주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그때 보니까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가 부가세를 환급 받았거든요. 그럼 부가세 환급 받은 걸로 이제 넣는 거죠. 부가세를. 부가세 얼마나 줬대? 한 1,300 얼마 정도 나왔을걸요? 1,300 얼마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차를 넣는 거죠. 이제 원금은 이제 그대로 넣어요. 여기다가 넣고 이제 구입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1억 1,800이라 하더라도 그 부가세는 원금이 빠지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1억 1,800은 아니에요. 부가세가 원금이 1억 1,800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400만 원만 이제 나중에 공제하고 할부금 나오죠. 그러면 할부금이 얼마 정도 나왔냐? 저 같은 경우 한 250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부가세 이제 넣는 조건으로 하니까 이제 그 대신 세달 거치인가 세달 거치를 했죠. 세달 거치 이자만 내는 걸로 세달 후에 이제 원금 이자 나오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일단 한 세 달 정도 거치하니까 이자가 한 80 얼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자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이제 세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온 조건을 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급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다음 달 이렇게 이제 한 달 일한 거를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두 달 일한 거를 두 달 일한 거를 두 달 거치했죠. 두 달 거치 내 월급이 거의 두 달 거치였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번에 사람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화물차를 하려면 한 기본적으로 차값을 이제 할부를 내더라도 한 손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워야 한 달 정도를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을 정도로 화물차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기름값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이제 할부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도 이제 알아보고 있겠지만 화물차가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직업이 진짜 막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막 지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부 이런 것도 할부를 어떻게 내지 이런 것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차를 뽑고 새 차를 구입해야지만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화물차를 하고 싶으시면 진짜 진짜 심사숙고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할부 못 내서 만세 부는 차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할부가 전 6년 끊었거든요. 6년 끊어서 전 이제 내년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버티는 거지. 진짜 화물차 이거 말이 6년이지 진짜 힘들어요. 이게 6년 한다는 게 진짜 6년 동안 할부를 낸다는. 저는 이제 그나마 저 같은 경우 뒤에 축이 없어서 할부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축 넣고 뭐 어느 정도 옵션 넣으면 할부값이 한 280? 많이 나올 땐 300까지 나오니까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좀 말이 300이지 300이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 할부금이 그만큼 매출도 최하 1,200만 원 정도 찍어줘야 뭐 기름값 내고 할부 내고 생활하지. 이거 웬만히 벌어갖고는 이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행여나 이제 엑시언트 관련이나 아니면 엑시언트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두서없이 말한 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찍은 지가 유튜브 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웠지만 제가 유튜브 찍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그때 올 할부금 최초의 영상 관련해서 찍을 때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어리버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편이라서 그때는 좀 말이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전반적으로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화물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좀 이렇게 뭐 화물차 관련 일을 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